네, 지금부터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분야고요. 저희가 이제 제시문에서 보면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생체 내 거대 분자 중에 단백질, DNA, RNA를 비롯한 핵산, 탄수화물, 지질 중에 이제 다양한 생체 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생체 분자 중에 유전자인 DNA로부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조절하고 기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DNA가 복제되고 이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그 mRNA로부터 다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 과정을 세포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시문이 존재하고 있고, 끄트머리에 있는 얘기가, 그러면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단백질은 DNA와 달리 구성물질 중에 이제 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나 메사이오닌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 때문에 DNA와 다른 그런 구성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시문 두 번째를 보면, 생명체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생명체 기본 현상을 가지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의 성장과 물질 대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DNA, 즉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결국은 단백질에 의해서 기능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들이 하물며 아미노산 하나를 생체 내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하고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물의 그러면 이런 유전적 형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인 유전자, 결국 이제 DNA가 되겠죠. DNA가 이제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그런 구조가 다 밝혀진 이후에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더더욱 세세하게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특히 그러면 생체 내 유전 물질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리피스 실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증은 될 수 없었으나 그와 유사하게 입증을 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에이버리라던가 채시와 그다음에 허쉬에 의해서 유전 물질이 결국은 DNA이구나라는 것을 확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피스 실험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살모넬라라고 하는 그 균 중에서 이제 폐렴균이죠. 살아있는 S형균과 R형균이 있는데, S형균은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R형균은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 다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세포가 이제 사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는 DNA와 단백질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열을 처리를 했을 때 이 세포는 죽지만 DNA는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재는 알고 있고, 또한 이제 단백질은 약간의 열만을 가해도 변성이기 때문에 세포가 죽었을 때 그 단백질의 기능을 잃는다는 것은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피스 실험 당시에 이러한 명확한 기능과 구조적인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열 처리했을 때 DNA는 복구가 돼서 그 DNA에 의해서 유전 형질이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피스 실험에서의 그 한계점을 가지고 에이버리의 실험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DNA냐 단백질이냐 또 다른 지질 또는 또 다른 물질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S형균을 열 처리를 하기 전에 아예 이것들을 전부 다 추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열 처리를 해서 죽었을 때 어떠한 것이 그러면 유전 물질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S형균을 열 처리한 다음에 세포를 이제 추출을 하고
DNA가 있는 부분, RNA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당이 있는 부분, 지질이 있는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주입을 할 수 있는 실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간단하게는 전체에 있는 S형의 세포 추출물에다가 DNA를 파괴할 수 있는 효소를 처리하거나 RNA를 파괴할 수 있는 효소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처리했을 때 과연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하였을 때 단백질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R형균과 혼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살아난다라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단백질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쥐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난 게 살아있는 S형균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 단지 이제 DNA 분해 요소를 처리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DNA가 파괴가 됐겠죠. 파괴가 된 상태에서 R형균과 섞어봐야 결국은 섞어서 인펙션 기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쥐가 이제 살게 되죠. 이것을 이제 관찰했을 때 종합적 결론으로 보면 DNA 분해 요소를 처리했을 때, 즉 DNA가 파괴됐을 때는 형질 전환이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판단함으로써 에이버리 실험을 통해서 그리피스 실험을 이제 보다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허쉬와 체이스는 보다 더 확실하게 그럼 직접적인 증거를 이제 찾아내게 됐죠. DNA가 유전 물질임을 명확하게 했던 그런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허쉬와 체이스 실험 전에 보면 이제 박테리오페이지의 생활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대장균과 같은 이제 박테리아에는 박테리오페이지라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게 존재하는데, 그러면 대장균 내로 박테리오페이지가 이제 겉에 붙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이제 DNA고,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오페이지를 구성하는 그 껍데기는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에 이제 감염을 시켰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은 이제 DNA이 알고 있었던 거고 DNA가 되고, 그 대장균 내로 들어간 박테리오페이지는 안에 들어간 DNA를 통해서 자신의 껍질을 다 만들어서 결국은 세포를 파괴해서 나오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어떤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DNA, 단백질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이제 DNA는 생체 내 복제 과정 중에 파스페이트, 즉 인으로 이루어집니다. DNA 염기 서열의 염기마다 연결하는 게 기본 단위인 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에 황이 들어간 것과 그다음에 DNA에 인이 들어간 것 때문에 둘 간의 화학적 구성이 다르니까 DNA와 단백질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문에 나타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DNA가 세포 내에서 어떤 유전적으로 변형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라든가 외연, 담배 등의 이제 발암물질은 세포 내 DNA의 변형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러한 DNA가 변형이 일어났을 때 암을 억제하고 있는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면 암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 오히려 이제 암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더 암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변이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의 분열 속도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암의 특징인 무한 번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고, 우리 인체 내의 유전자에는 수많은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를 보면 그리피스 실험을 얘기를 하였는데, 실험군 가나다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실험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DNA냐 아니면 DNA가 아닌 어떤 물질, 유전 물질이냐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인데, 이 실험의 과정을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DNA가 유전 물질이냐, 임을 규명하기 위한 논리적 한계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시 답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앞에서 그림에 보여준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림을 보면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논리적 한계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DNA가 열 처리를 했을 때 복구가 될 수 있느냐, 또는 단백질이 어떠한 열에 변성이 되어서 기능이 있느냐,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피스의 실험은 결국은 이제 주변의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못했던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이다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설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에이버리 실험 같은 경우에 이제 답안으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소 처리를 통해서 단백질을 파괴하거나 DNA를 파괴하거나 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DNA를 분리해서 넣었을 때 형질이 전환이 되느냐, 단백질을 분리해서 넣었을 때 형질 전환이 되느냐,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그 형질 전환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이 뜻은 결국은 DNA가 유전 물질이냐, 즉 형질 전환을 시켰다, 새로운 기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백질에 의한 기능이지만 그거에 대한 유전 정보는 DNA가 가지고 있음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제 2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리피스와 에이버리 실험 이후에 그럼 직접적으로 어떻게 DNA가 유전 물질이냐를 이제 설명할 수 있었던 실험이 허쉬와 체이스가 박테리오페이지를 가진 실험인데, S35로 이제 라벨링을 시킬 수도 있고 P32로 라벨링을 시킬 수도 있겠는데, 대장균에 박테리오페이지를 인펙션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P32와 S35를 섞어주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이제 박테리오페이지가 새롭게 생길 때는 넣어준 P32와 S35를 가지게 되겠고, 이것을 다 분리해내서 다시 새로운 대장균에 감염을 시키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P32는 DNA의 구성물질로 들어가게 되고, S35는 이제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이나 메사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제 대장균에 이제 감염이 되고 났을 때 박테리오페이지와 그 다음에 대장균이 이제 분리되면, 그러면은 박테리오페이지에 있던 DNA가 대장균으로 감염될 때는 안으로 DNA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생활사를 본 것처럼, 그럼 결국은 섞었을 때, 그리고 나서 배양을 하고 나서 새로운 박테리오페이지가 형성이 됐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검출이 되느냐. 그래서 대장균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박테리오페이지는 가벼울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섞였을 때 파쇄를 시켜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무거운 것들은 깔아앉고 가벼운 것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남기 때문에 DNA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 DNA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박테리오페이지 안에 남아있는 게 없고 대장균에 다 들어갔다라고 치면 밑으로 가라앉은 대장균 쪽에서의 P32가 이제 검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DNA에 P32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균을 감염시켜서 세균의 다양한 형질이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은 결국은 DNA라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심은 이제 가와 다에서는 그럼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제가 있었고, 그 가와 다를 읽고 나서 박테리오페이지가 세균을 어떻게 감염시키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생활사는 또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으로서 실험에 대한 허쉬와 체이스에 대한 실험에 대한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장균 안으로 DNA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유전 물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박테리오페이지가 세균 안에 침투가 됐을 때 어떻게 복제가 돼서 어떻게 바깥으로 다시 배출이 되어서 박테리오페이지가 완전히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답안이 이제 제출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암 환자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정상적인 조직에서 떼어났거나 또는 사람의 이제 암 조직에서 떼어난 그런 조직, 즉 세포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이제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암 발현 유전자가 어떤 거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암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제 논제는 특정한 이제 암 억제 유전자인 X라는 유전자가 있다라면, 암을 억제하고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감소가 되면 결국은 이제 암의 형질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비정상적으로 분열해서 암의 형질을 띠고 있는 위 세포에서 X 유전자, 즉 암을 억제하고 있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전혀 염기서열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암의 형질을 띨 수가 없겠죠. 암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양된 위세포는 암의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나와 라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DNA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암 억제 단백질도 이제 유전자가 발현을 하겠죠. 그러한 이제 근거 제시문을 나타내었고요. 특히나 이제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전사 단계, 그 다음에 mRNA에서 프로테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번역 단계, 세포 중심 원리가 제시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러한 X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암의 형질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라는 논제를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전사나 번역 단계에서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변화가 없더라도 그런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 단계에서 오류가 생겼거나 그 다음에 번역 단계에서 오류가 생겨서 정상적인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암이 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었고 전사 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번역 단계도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발현이 생겼다라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단백질이 기능을 할 때 또 다른 단백질 또는 다양한 생체 내에 조절하는 보조적 인자들이 있겠죠. 그런 인자들의 기능이 잘못되어서 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생명과학 수준에서 설명을 한다면 제시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전사 단계, 번역 단계 오류,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능을 방해하는 단백질들도 또는 인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A는 A, B, C, D, E, F는 전부 다 단백질이고,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1, 2, 3, 4, 5가 있다라면 생체 내 유전자 중에 만약에 1번이 잘못됐다. 그러면 A에서부터 B를 못 만들겠죠. 근데 만약에 생체 내 유전자의 3번이 잘못됐다. 그러면 C에서 D는 만들 수는 없으나 A서부터 B, E, F는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체 내에 어떤 유전자가 있고 단백질이나 어떤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다라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생체 내에 얽혀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체 내에 우리가 기능을 조절하는 게 결국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1과 2가 있다라면 생체 내에선 단백질 하나가 어떤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단백질 2가 어떠한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단백질 1과 2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이라면 이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결합이 잘 되어서 암을 억제되어야 되는데 이 둘 간에 어떤 방해 물질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암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유전자 변화 없이 단백질이 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암의 발현을 억제할 수 없는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